대구 MBC 최초이자 마지막 DJ 이대희 씨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DJ가 손으로 써서 보낸 사연을 읽어줄지 마음을 졸이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대희 씨는 7080 세대의 그 시절을 함께한 DJ인데요. 4시의 다이얼, 이대희의 음악 캠프, 골든 디스크 등을 진행하며 30년 넘게 음악 방송을 이어온 지역 최장수 DJ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좋은 음악을 소개하는 DJ에서 공연 기획자로 문화계의 유망주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도 해왔는데요. 그의 손을 거쳐간 스타 중에는 트바로티라고 불리는 김호중 씨도 있습니다. 1983년에 1차 경쟁률만 104대 1이 되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MBC FM 개국 공채 1기 DJ가 되었는데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기인데. 1983년 3월 이 씨는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한 켠에 켜진 흑백 텔레비전에서 대구 MBC FM 개국 공채 1기 DJ를 선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길로 다음날 당장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DJ 공채에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DJ 공채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DJ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할 수 있죠. 대구 MBC FM DJ를 뽑는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3차에 걸친 테스트를 거치니 이대희 DJ를 포함해서 14명만이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인 줄 알았는데 실전 테스트에서 7명을 더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구 MBC FM 처음이자 마지막 DJ가 탄생합니다. DJ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DJ가 진행하는 방송은 PD와 작가가 없습니다. 기획, 연출, 진행부터 하나부터 10까지 DJ 혼자 소화해야 됐다고 하네요. 엔지니어 역할도 해야 됐기에 방송 장비 다루는 방법도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독특한 위상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대희 DJ가 처음 맡았던 프로그램은 팝 전문 방송 팝튠 퍼레이드였습니다. 팝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팝 전문 DJ라는 칭호도 붙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망의 개국 방송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활기차고 밝은 노래가 흘러야 되는 그날 라디오에선 애도곡만 흘러나왔습니다. 개국 하루 전인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역에서 테러 사건이 터진 까닭입니다. 하이톤으로 수백 번 연습했던 멘트를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로 읽어야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구 MBC FM 개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초창기에는 웃지 못할 생방송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레코드판, LP판으로 음악을 틀던 시절이었기에 종종 레코드판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레코드판 2개가 겹쳐도는 일, 판이 돌리다가 걸려서 특정 가사만 반복되는 일, 정말 다양했죠. 우물쭈물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4초 이상 방송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송신탑에서 무신호로 감지해 소음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지지지지직 거리는 그런 소리죠.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듣고 있음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는 뻔뻔한 멘트를 했다고 하네요. 한 번은 방송이 끝나고 편성 부장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늘같이 이상한 신소리 나는 거 그런 노래 좀 틀지 마! 그날 틀은 노래는 도나 썸머의 I Feel Love라는 노래였다고 하네요. 음악은 자유로운 예술인 반면 당시 편성부는 보수적인 생각이 강했다고 하네요. 다채로운 음악을 소개하고픈 이대희 DJ는 편성부와 종종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만 하고 반드시 그만둔다는 말을 되뇌었지만 막상 방송국에 나오면 다음 방송 때 어떤 음악을 틀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DJ가 천성이었던 거죠. 1997년 3월에는 이제 이대희 DJ에게 있어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골든 디스크를 시작한 날인데요. 이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편성일을 다녀온 팀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골든 디스크 한번 진행해 볼래? 올드팝 장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어서 팝 전문 DJ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당연히 자신은 있었겠죠.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것은 골든 디스크가 신생 프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광고가 있어서 광고가 나가는 동안은 DJ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생 프로그램인 경우 광고가 하나도 없는 채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 시작부터 종료까지 숨 돌릴 틈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제 소위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겠죠.
그때마다 이데이 DJ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 프로다. 이건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되뇌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광고 없이 1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4개월이 지나서야 광고가 들어오자 이제 살았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시네요. 골든디스크를 진행하는 동안 팬레터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자 적어 내려온 편지는 정성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그림도 그려놓고 때로는 수도 놓여진 그런 팬레터도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때 받은 엽서들은 모두 모아서 지금 집에 가져다 놓았다고 하십니다. 골든디스크에 들어온 사연 중에 재밌는 사연도 있다고 하네요. 골든디스크를 대학생부터 들었는데 지금은 딸이 대학생이네요. 라는 사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골든디스크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체감은 하시겠죠? 이데이 DJ는 이 같은 사연이 들어올 때면 새삼 골든디스크의 나이를 체감했다고 하시네요. 2020년 2월을 끝으로 골든디스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골든디스크의 마지막 방송 때는 추억과 아쉬움에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하십니다. 이데이 DJ는 공연 기획자로도 유명합니다. 1987년부터 공연 기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라디오를 듣는 팬들과의 만남이 목적이었습니다. DJ와 팬들의 만남에서 음악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 음악 공연이 곁들여진 팬미팅을 많이 진행했죠. 그렇게 팬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공연 문화가 변변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설 무대가 없었다고 하네요. 대구에서 열리는 공연이면 당연히 대구 가수들이 설 무대가 있어야지. 그렇게 본격적으로 공연 기획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공연 기획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라디오 DJ에게 기획은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기에 공연 기획은 또 그에겐 어렵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대 기획부터 진행, 마무리까지 이데이 DJ 혼자 다 했다고 하네요. 거의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이죠. 공연으로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데이 DJ만의 철학이었다고 하네요. 좋아서 하는 공연 기획이 돈벌이가 되면 업이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기획한 공연은 2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공연을 시작할 때는 250석 규모였던 공연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1800석 규모로 커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입장료가 2만 원이라는 원칙입니다. 푸바로티라고 불리는 김호중 씨와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김호중 씨의 생애 첫 콘서트를 주최한 사람이 바로 이데이 DJ라고 합니다. 김호중 씨의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선후배 사이였다고 하네요. 하루는 TV를 보고 있는데 스타킹의 고등학생인 김호중 씨가 나왔습니다. 김호중 씨의 사연과 노래를 듣고 무대에 세우고 싶어졌습니다. 곧바로 김종탁 선생님께 연락해 김호중 씨를 소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슬락 무대에 김호중 씨를 세웠고 공연이 끝난 뒤 김호중 씨에게 금일봉을 건넸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좀 많은 금액이었다고 하네요. 호중에게 준 돈은 출연료가 아니라 장려금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된 학생이었기에 꿈을 응원한 마음이었죠. 이 만남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1년에 6에서 10회 정도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치맥 페스티벌, 피크 페스티벌, 드랑켄 축제, 수성호 페스티벌, 김광석 거리 축제, 이데이의 OST 음악회 등 대구 무대에 김호중 씨를 많이 세웠다고 하네요. 비슬락 13주년 기념 음악회에서는 김호중 씨와 함께 향수라는 노래를 같이 불렀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부자 사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김호중 씨가 이데이 DJ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독일로 가기 전에 단독 공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단독 공연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지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데이 DJ는 고민 끝에 단독 공연을 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같은 녀석의 첫 공연을 자신의 손으로 꼭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다고 하시네요. 객석을 세우기 위해 유명한 게스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객석도 꽉 찼고 호응도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이 공연을 계기로 비슬락 음악회의 고정 팬도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후에 김호중 씨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다고 알려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담담하게 그래 어디까지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보단 최선을 다하고 와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성악가가 트로트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려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김호중 씨가 상처받을까 두려웠다고 하네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씩씩하고 밝게 방송에 임하는 김호중 씨를 보며 대견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씨는 김호중 씨 외에도 메이킨, 일 포르티노,
조유마 등의 성능 가수들의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재능이 있지만 환경 때문에 재능이 묻힐 뻔한 가수들인데요. 이대희 씨는 젊은 인재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고 뿌듯함이 컸다고 합니다. 이대희 DJ는 자신과 함께한 가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함이 남는 가수들도 많다고 하네요. 이대희 DJ를 대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대희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란 말은 저에게 가분합니다.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이대희라는 인간이죠. 사실 지난 2020년은 이대희 DJ에게 많이 힘든 해였다고 하네요. 골든디스크도 막을 내리고 코로나19로 공연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대희 DJ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MBC 유일 DJ로서 이대희의 가요 앨범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의 공연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희 DJ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J는 제가 원해서 시작했지만 사회자나 공연 기획자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원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내 힘으로 주변을 도울 수 있으니 행복한 요건은 다 갖춘 셈이죠. 앞으로도 좋은 후배들과 즐겁게 일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대희 DJ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상으로 이대희 DJ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희 DJ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한국일보 기사를 참고해주세요.